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도로 중 사도법 도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법의 사도도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멀리 공장이 보이죠? 이 사례는 공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공장 허가 신청자가 2차선 도로를 본인의 노력으로 개설해서 그림 아랫부분에 있는 국도에 2차선 국도에 연결한 사례입니다. 물론 공장뿐만이 아니라 창고, 주택 등에도 이런 사도법의 사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 그림의 좌우를 보면 경지정이 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개발행위 허가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즉 농지전용 허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법으로는 진입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에 그 가운데 부분에 공장이 지어지고 오른쪽에 국도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경지정리된 논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에서 하천이 아래로 이렇게 쭉 하천이 이어져서 공장 앞부분에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개발의 특징은 왼쪽의 임야에 공장 또는 창고를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오른쪽 2차선 국도에서 경지정리된 논을 지나지 않으면 위쪽에 있는 하천 또는 아래쪽 마을로서부터 마을길 또는 제방도로를 따라서 진입로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멀리 우회해야 되고 또 마을을 지나다 보면 자칫 민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농로를 확장해서 국도로부터 직접 연결하는 것이 이 개발의 가장 좋은 것이죠. 지적도를 보면 같은 현장입니다. 다만 이 사도법의 사도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 개설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시멘트 포장 정도만 해도 도로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만, 사도법의 사도는 도로법 도로 또는 시군도 수준으로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연결도 도로법 도로나 농어촌 도로 수준 이상의 도로에, 그러니까 시골의 마을길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연결해야 하므로 공사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공장 개발에서는 멀리 우회하면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진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용으로 국도에서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공장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제 건축허가에서 대지의 접도 의무를 보면서 사도법의 도로도 건축법 도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접도 의무는 이런 거죠.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 도로가 사도법의 도로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하려는 대지는 건축법 도로에 접도하여야 건축허가가 되는데, 이 규정을 허가 신청자의 접도 의무라고 합니다. 이때의 접도란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하는 걸, 대지가를 말하는데, 여기서 건축법 도로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법 2조 1항 11호의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건축법 2조를 보면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자, 건축법의 도로란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지정도로가 있는데,
감허구 법정 도로에 사도법 도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대지는 사도법 도로에 연결되어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가 사도법 대지에 접해 있으면 그 사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법 개념을 공부해야 된 이유는 사도법 사도는 그 도로 소유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라도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돼서 누구나 도로를 이용해서 사도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는 또 여러 가지 특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법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행의 제한 및 금지. 사도 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에서 이 사도를 사용하는 것은 사도 소유자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 사도법의 특혜는 토지 투자 유의사항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사도법의 사도 개설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사도법의 사도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먼저 사도법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면 시군 구청에 접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서류를 검토해서 결재를 한 후에 허가를 하는 것인데 이 서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에서 대행해 주므로 허가 신청자는 그 사도권의 사도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확보 또는 사용 승낙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법의 사도를 내가 개설을 하려면 개설할 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서 허가 신청자의 사도 개설 허가 신청의 서류에 첨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처리기한은 7일이므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도 개설을 장려하는 이유는 국가 및 지자체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모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도로법 수준의 좋은 도로를 만들면 그것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므로 허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허가에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사도 개설 허가가 불허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허 사유 및 유의사항 사도법 제4조 3항에 1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구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해당 토지, 그러니까 사도로 만들려고 하는 해당 토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그리고 사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주변 거주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걸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사도 구조 기준이 어떤 것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사생활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통행에 위험을 줄 것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법은 건축법과 같이 1962년부터 제정 시행됐는데 1938년에는 조선 사도 규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법이 생기면서 없어졌죠. 사도법에는 사도란 도로법 도로의 구조 기준으로 만들어서 도로법 도로에 연결해야 한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개설하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 사도법을 개정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 및 농어촌 정비법의 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도로법 도로에 했던 걸 한 단계 낮춰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연결이 가능하다, 도로에. 그 다음에 개설 허가도 법 규정에 맞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줘야 한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불허사유나 유의사항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으면,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죠.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걸로 인정되는 경우,
약간의 재량권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허가해 줘야 되는 기속 재량이 됐습니다. 2013년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공장, 창고, 축사, 주택 등 소규모 시설의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시군도 구조 기준에서 면도 또는 미도 수준으로 낮추고 지자체 조례로 더 완화할 수 있도록 사도법을 개정했습니다. 즉 원래 사도법의 사도는 너비가 6m 이상의 2차선 도로이어야 했으나 시군구 조례로 너비 4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를 확인해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불호사유 6번, 7번, 8번을 보면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에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사도는 사도 개설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법 도로나 농어촌 도로 수준으로 만드는 개인의 비용으로 만드는 공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를 민간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그 혜택이, 특혜가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토지 투자 유의사항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